최근 정부에서는 수소 자동차와 수소 충전소 보급을 위해서 활성화 정책을 노력 중에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의 종류와 전 세계 각국에서 수소 충전소 보급을 위해 노력하는 현황, 이런 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소 연료 전지 차량용 수소 충전소는 설치 기준의 설치 형태에 따라서 고정형 충전소와 이동형 충전소로 크게 분류될 수 있는데요. 고정형 충전소는 특정 지역에 설치가 돼서 운영되는 충전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동형 충전소는 부지가 선정된 지역에 충전 설비들이 다니면서 충전 행위를 하는 충전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제조식 수소 충전소와 저장식 수소 충전소로 분류가 되는데, 제조식 수소 충전소는 충전소에서 수소를 만드는 충전소를 이르는 말이고요. 저장식 수소 충전소는 수소가 생산된 지역과 떨어진 지역에 설치되는 수소 충전소로 이송을 해 와서 저장해서 사용하는 충전소를 이르는 말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그 고정형 저장식 수소 충전소가 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공급 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각 수소 충전소 분류에 따라서 종류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는 수소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수소 충전소와 수소 차량에 대한 보급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수소 경제 시대를 맞이하는 전 세계 국가들이 수소 충전소와 수소 차량에 어떠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전 세계적인 동향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가 나고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안전한 수소 충전소 운영을 위해서 충전소에 설치하는 어떤 법령을 따라 운영해야 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수소 충전소를 어떻게 구축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에 연료를 충전하는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소 충전소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이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해진 수소 충전소가 되겠는데요. 이 국회해진 수소 충전소는 전 세계 최초의 공공시설에 지은 충전소로서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해진 수소 충전소는 사실 입지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도심지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규제를 많이 받게 된대요.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1호로 국회에 수소 충전소를 지어서 실제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의 종류하고 제조 공급 방식에 따른 분류를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 충전소가 특정 지역에 정해져 있는 형태를 고정형 충전소라고 하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특정 지역에 이동해서 설치해서 운영할 수 있는 충전소를 이동형 충전소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소를 어떻게 공급하느냐, 수소를 충전소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는 거냐, 아니면 외부에서 만든 수소를 가져와서 공급하냐는 방식에 따라서 직접 생산 방식하고 외부 수급 방식인 온사이트와 옵사이트 방식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정 용어로는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제조식 수소 충전소라고 부르고요. 외부에서 가져와서 충전해서 저장했다가 쓰는 방식을 저장식 수소 충전소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형 수소 충전소에는 이제 직접 생산하는 제조식 고정형 수소 충전소와 외부에서 가져오는 저장식 고정형 수소 충전소,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직접 생산할 때 그러면 어디서 생산을 해올 거냐라는, 또 어떤 원료로 생산을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질, 그러니까 특정 연료를 열 분해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계질 방식하고 물을 전기를 이용해서 분해하는 전기 분해 방식, 두 가지로 갈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증기 계질 방식 같은 경우는 연료로 사용하는 게 천연가스, LPG, 나프타, 에탄올 등을 이용하게 되고요. 물을 전기 분해할 때는 풍력, 태양광, 그 외에는 또 일반 전력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외부에서 수소를 가져와서 저장해서 공급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는 기체 수소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실린더나 튜브 트레일러, 파이프라인 등을 통해서 수소 충전소에 기체를 가져와서 거기서 압축을 해서 다시 차량에 공급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액체 수소는 수소를 액화하면 그 저장하는 부피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실제로 수소를 이용해서 로켓을 추진할 때는 액체 수소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액체 수소의 생산 단가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고려 중인, 개발 단계 중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형 충전소에도 똑같이 직접 생산하는 방식과 외부 수급하는 방식이 다 있겠는데요. 이런 다양한 방식들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각국의 형태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수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그 석유화학 플랜트 같은 이제 울산이나 여수, 대산에 있는 수소를 가져다 쓰다 보니까 외부 수급 방식을 많이 이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이용하고 있는 충전소의 대부분은 고전형 충전소이고 외부 수급 방식이고 기체 수소를 사용하는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수소 자동차하고 수소 충전소를 보급하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세우고 있고 어떻게 추진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전 세계에 2019년 2월 기준으로 약 370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럽에서 152개, 일본이 102개, 북미가 78개, 중국이 15개 등 총 해서 전 세계 370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는 수소 자동차가 170여 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소 충전소가 12개소가 있었는데, 이 중에 연구용이나 이런 걸 빼고 나면 실제로 상업 운전이 가능한 충전소는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9년 현재 수소 충전소는 수소 자동차는 4,600대를 넘어서고 있고요. 수소 충전소는 36기가 지금 구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인 2020년의 목표는 수소 전기 연료전지 자동차는 10,000대, 그리고 수소 충전소는 100개소를 짓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수소 자동차도 6만 대 정도 보급을 해야 되고요. 수소 충전소도 거의 한 60개소, 70개소 정도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저희가 정부에서 발표한 목표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6만 7천 대,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는 310개소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인 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제 저희보다 먼저 좀 시작을 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에만 수소 충전소를 80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97개소가 운영 중에 있고요. 그 당시에 수소 자동차는 7,494대 정도가 운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올해의 일본의 목표는 160개소, 그 다음에 그 수소 연료 자동차는 4만 대를 보급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일본의 이제 내도에서 세운 수소 추진 전략에 보면 2025년에는 수소 연료 자동차는 20만 대, 그다음에 수소 충전소는 320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수소 연료 전지 자동차는 80만 대, 그 수소 충전소는 900개소를 설치해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 이후에 한국이 계획 발표하고 중국이 계획 발표하면서 일본보다 좀 더 다른 나라들이 공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중국도 사실 뭘 하면 이게 국가에서 엄청나게 드라이브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를 2030년에 1,000개소, 그리고 수소 자동차를 100만 대를 보급하겠다고 목표를 세웠고요. 독일이나 영국, 덴마크 같은 경우도 그 수소 충전소를 많이 보급하겠다, 2030년까지는 1,000개소 정도를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미국은 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전기 자동차나 그런 친환경차에 가장 관심이 많은 캘리포니아 주를 중심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2025년에 150개소, 그리고 차량은 6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연말 기준으로 전 세계 차량을 비교하게 18년 연말 기준으로 저희가 봤을 때 한국에는 2018년 12월까지 727대가 보급이 됐고요. 일본은 689대, 미국은 2,584대, 유럽은 196대, 이렇게 해서 총 전 세계에 1,820대가 보급이 됐습니다. 그 뒤에 19년 또 많이 보급이 됐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19년에만 거의 4,000대에 달하는 수소 연료전지 차량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으로 수소 전기 차량은 4,600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운영 중인 수소 연료전지 차량은 10,000대가 넘고요.
그 한국의 그 동일 기간의 한국인 비중은 8.2%를 차지해서 단일 국가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소 연료 전지차를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도가 가장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고요. 국비에 나라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2,250만 원, 그다음에 강원도에서 지원한 지방비로 지원한 게 2천만 원에서 총 4,250만 원을 차값의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보급 목표는 5.6만 대를 추가적으로 보급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9년 4,000대 목표를 거의 다 달성해서 2020년 기준으로 4,600대를 넘어서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 세계적으로 그럼 수소 충전소, 이제 수소 인프라를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를 짓는데 약 30억 내외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소 충전소를 짓는 설치비의 50%인데 최대 15억까지, 그러니까 뭐 충전소를 짓는데 만약에 50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최대 15억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수소 충전소를 짓는데 추진 전략은 이제 그 고속도로는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국토부에서 주관으로 고속도로 그 중심으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 중에 있고요. 환경부에서는 환경부의 보조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그 주요 거점에 수소 충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이외의 지역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지원금은 설치비의 50% 최대 15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에 더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치비의 전체 70에서 90%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운영비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는 어느 정도 상업 운전이 잘 되었을 때 이제 수익이 나고 유지가 되게 되는데, 문제는 그 수준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적자를 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기 전에는 운영비는 운영하는 기관에서 적자를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실제로 그걸 지원하기 위한 많은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운영비는 지금 우리나라 충전소에서도 거의 약 1년에 2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운영비의 60%에서 100% 상황에 따라 좀 다르게, 하지만 최대 3년까지 이제 안정화될 때까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미국에서는 30% 세제 감면 혜택도 있고요. 나중에 이거를 상업용 충전 전환할 때 지원하는 그런 것과, 그다음에 이게 그 안 그래도 많이 보급이 되기 전에 서로 이 경쟁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적으로 필요한 위치에 따라서 배치 전략까지 정부에서 세워서 법제적으로 일정 비용 이상을 짓도록 의무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설치비를 50%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설치비 50% 지원을 하고 일본도 운영비에 대한 적자를 감안해서 최대 2,200만 원, 우리 돈은 약 2억 2천이 좀 넘겠죠. 2,2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충전소 유형에 따라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세분화하는 그 분류 작업을 해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식 수소 충전소냐 저장 수소 충전소냐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수소 충전소에는 50% 최대 15억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좀 더 실제로 필요한 비용에 맞춰서 세분화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본은 이제 4개 거점 도시라는 걸 지정을 하게 됩니다. 거점 도시를 지정을 해서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략을 세워서 확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본에는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들어간 부품에 대한 거라든지 나머지 구축 지원의 사업을 다각화를 해서 최대한 빨리 상업 운전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도 설치비를 기본적으로 50%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도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연합과 FCH 제휴라는 이제 수소 충전소를 지원해주는 이제 단체와 연계를 해서 보급을 추진하고 있고요. 100기 보급까지에는 이제 수소 전지 차량에 절대적으로 위치에 맞춰서 의존을 하고 있고, 유럽 연합에서는 이제 법 개정을 통해서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사실 변화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실제로 중국의 변화에 관심이 전 세계가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하게 되면 수량이 완전히 다르니까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중국에 관심이 많은데 중국은 일단 수소 굴기 사업을 통해서 설치비 60%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펼쳐가고 있고 이게 정부에서 강력한 의지로 지원으로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구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도 중국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때까지 수소 충전소가 이제 그 어떤 종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충전소에 전 세계들이 어떤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지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소 충전소를 지을 때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짓는지 그 허가 절차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사업자가 수소 충전소를 짓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면 그럼 일단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부지를 확보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부지를 확보할 때 어느 정도 안전거리나 이런 그 주변에 뭐 학교법이라든지 나머지 국토이용법이라든지 이런 각종 많은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허가 지역을 확인하고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지 확보할 때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요. 부지 확보 단계에서 나중에 넘어갈 때 많이 통과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부지 확보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건 사업자가 순수히 자기가 찾아봐야 되고요. 이 2018년에 수소융합 얼라이언스 추진단에서는 이제 부지 확보를 할 수 있는 샘플을 만들어서 많이 지원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지 확보를 민간들이 할 수 있도록 좀 그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놨고요. 이 사업자가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를 지을 땅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수소 충전소를 어떻게 지으겠다는 세부 설계를 가지고 기술 검토를 받게 됩니다. 이 기술 검토는 뭐냐하면 우리 수소 충전소에 어떠어떠한 제품으로 어떠어떠한 사양을 넣겠습니다라고 이제 서류를 만들어서 한국 그 가스안전공사에 이제 기술 검토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이 기술 검토가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게 법령을 다 만족하는지 아니면 이 실제로 이격거리 배치 기준이 맞는지 이런 관련 서류와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의무 규정을 다 확인을 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는데요. 그때 그 검토하는 항목은 고법 시행규칙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기술 검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기술 검토가 완성이 그 허가가 나게 되면 이 허가 그 기술 검토 허가 통과된 걸 가지고 이제 허가 관청 그러니까 이제 해당 지역이 되겠죠. 지자체에 가서 충전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충전 허가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지자체에서는 그 주변에 있는 뭐 이제 도시 계획이라든지 뭐 민원이라든지 다른 시설과의 관계 이런 각종 그 지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충전 허가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전 허가가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충전을 시공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충전 시공을 위해서 먼저 이제 중간 검사하고 완성 검사라는 걸 다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받게 됩니다. 앞에서 받은 기술 검토에 따라서 실제로 충전소가 잘 맞게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이제 중간 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중간 검사가 이 시공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완성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 검사를 해서 실제로 수소압을 넣고 테스트를 해서 이게 모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이 된다고 확인이 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충전소의 완성 검사 이제 필증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그럼 그때 이후로 이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 허가관청에 다시 안전관리자 서민이라든지 뭐 나머지 사업자 등록이라든지 기타 제반 행정 작업들을 해서 사업 개시 신고를 해서 사업을 실제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드렸지만 사실 부지 확보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기술 검토 시간도 걸리고 충전 허가를 받게 허가관청에 이제 받는 단계에서 주변에 있는 뭐 그 사시는 분들과의 이제 협의 뭐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소 충전소가 계획이 잡히고 부지 검토를 해서 짓는 데까지 뭐 작년까지 거의 1년 이상이 소요됐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요즘엔 좀 많이 줄어들어서 많이 그 시일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래도 많은 시일이 아직은 이 허가
기간에 소요가 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웠다고 해서 바로바로 수소 충전소 숫자가 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기술 검토나 이제 중간 검사, 완성 검사를 할 때 설치 기준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수소 충전소 관련 설치 기준은 또 별표 시행규칙 별표 5에 들어 있습니다. 고압가스 자동차 충전 시설의 이제 검사 기준에 들어 있고요. 여기도 아까 앞에서 분류해서 제가 소개드렸던 제조식이냐 저장식이냐에 따라서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수소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허가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실제로 이격을 해야 되는 거리, 뭐 해야 되는 압력, 뭐 그런 좀 더 상세한 내용은 KGS FP216이라는 KGS 코드에 설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GS FP216은 제조식, KGS FP217은 저장식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 있고요. 실제로 나중에 수소 충전소를 만약에 설치하거나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 세부 코드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대한 관련 기준들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이 실제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지었던 거 말고 갑자기 특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짓는 경우 아까 융복합 충전소를 제가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융복합 충전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충전소가 가져야 되는 보호 거리도 있고 수소 충전소 그러니까 일반 충전소, 수소 충전소가 가져야 되는 이격 거리도 있는데 이걸 두 개를 붙이게 되면 다른 기준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산업부 고시에서 2016년에 만들었던 융복합 및 패키지 자동차 충전소 시설 기준에 관한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례에 따라서 융복합 충전소는 서로 겹치고 서로 안전관리에 해당되는 같은 부분들을 좀 줄여줘서 충전소의 부지를 좀 더 줄이고 좀 더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특례가 바뀌어 있고요. 이 특례를 운영을 해본 뒤에 이런 특례를 운영했더니 큰 문제가 없고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겠다고 하면 이 특례가 다시 시행규칙이나 코드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러한 순서를 밟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충전소 설치 기준에 드는 주요 내용들은 뭐 일반 사항부터 이렇게 정의가 쭉 돼 있고요. 그래서 시설의 이 배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기초 땅에 대한 지반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저장 탱크는 어떻게 고정해야 된다, 저장 설비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되고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설치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기준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 정해져 있는 이제 설비 기준이나 설치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사고 예방 기준들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를 설치해야만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기준들이 이제 완전하게 지켜졌을 때는 이제 수소 충전소가 문제 없이 잘 지어졌구나 이렇게 되고요. 이런 기술들이 사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점 발전하게 됩니다. 수소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 좀 고압가스 제조 중에서도 조금 더 이렇게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를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규정이 정해져 있는 거고요. 만약에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관련 기준들에 대해서 좀 더 완화가 되거나 좀 다른 항목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점점 유기적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가 어떤 종류가 있고 전 세계에서 수소 충전소를 활성화하게 짓고 수소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수소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소 충전소에 대해서 분류나 이해가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소 충전소에서 안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